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청진기 팩부자 기업을 맡은 발표자 최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우선 팩부자라는 기업과 우리의 과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과업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할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및 과업 소개입니다. 팩부자라는 기업은 2019년 남구에 설립한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대표님은 강아지, 고양이 언제나 우리 곁에 포에버라는 슬로건과 함께 많은 반려용품을 기부하기도 하면서 부산광역시 동물사랑 천사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펫부자의 사업 영역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펫부자는 주로 OEM 방식을 통해서 제품을 위탁 생산하여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반려용품을 판매하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고양이에 대한 상식을 전달하며 반려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펫부자는 묘생 30년을 기원하는 포에버캣 장순양이라는 고양이 캐릭터를 통해 펫부자의 여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과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청진기 활동에서 우리가 펫부자로부터 맡은 과업은 잠재고객 확보와 인지도 상승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의 잠재고객 확보와 인지도 상승을 위한 요소로 크게 3가지를 정했는데요. 먼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목표 시장을 분석하고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협업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등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으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 시장 분석입니다. 2021년 KB금융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반려동물 용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펫부자가 영위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펫커머스 4개사에 따른 반려동물 커머스 이용 현황도 살펴보면 주 고객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인 MZ세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SMC 콘텐츠 연구소에서 진행한 MZ세대 반려인 340명의 설문에 따르면 반려인들은 쿠팡이나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과 펫부자가 속한 반려동물 쇼핑몰 또는 로얄캐니가 같은 브랜드 중심몰에서 반려동물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인들이 이러한 구매 채널을 접속하는 경로가 가격이 저렴하거나 원래 쓰던 제품이라서 와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플랫폼에 접속하는 오브젝티브형 이런 것보다는 광고를 통해서 또는 지인이 추천해서 와 같은 우연한 발견을 통한 디스커버리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장 조사 결과를 통해 저희는 펫부자가 집중해야 할 목표는 MZ세대 반려인들이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여기서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청진 기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MZ세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자신들과 우리 근처 로컬 지역 사람들, 우리 학교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경대학교 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펫부자에 대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추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으로는 펫부자의 인지도나 반려인들의 반려용품 구매처와 구매 의도 등에 대한 질문을 담았고요.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장조사와 같이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는 답변이 나왔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펫부자와 포에버캣의 인지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려용품 판매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반려인들의 구매처가 펫부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보았던 시장조사 결과와 함께 우리의 주된 고객은 MZ세대였고 우리의 지역 대학생들도 충분히 펫부자의 잠재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같은 목적을 가진 MZ세대 그룹을 찾다가
우리 대학 동아리들과의 협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앞서 보았던 세 가지 요소 중 목표 시작에 대한 이해와 타겟층 설정을 통해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협업 마케팅을 부경대학교 내 반려동물 관련 동아리 동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동반이라는 동아리는 128명의 동아리원들이 유기동물을 위해 강서구 동물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교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며 부경대 재학생들의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의 협업 목표는 동아리와의 제휴를 맺음으로써 128명의 동아리 부원들을 장기적인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지속적인 구매 촉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원들에게 인스타를 홍보하고 팔로워 수를 증가시키면서 대표님과 함께 길고양이를 위한 무료 나눔을 함께 하면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1차 미팅에서는 대표님께 동반 동아리 소개 및 제휴 일상 확인을 하고 길고양이에게 도움되는 영양제나 사료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2차 미팅에서는 동반 동아리 회장과의 비대면 미팅을 통해서 펫보자를 소개하고 현재 동반의 활동용품, 수급 현황과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활동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대표님과 동아리 측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3차 미팅에서는 대표님과 동아리와의 대면 미팅을 진행하면서 제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3차 미팅 때 대표님께서 동반에게 펫보자의 오랄가드라는 구강 영양제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제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아리 인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제품의 사용법도 알려주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그런 잠재 고객 확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아리 단톡방에서는 저희의 설문조사와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대학생 관련인들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채널도 홍보하며 개인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인지도를 더욱 상승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반과의 협업 마케팅을 통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제휴를 통한 혜택을 제공해주며 부경대생 고객을 유치하는 듯 지역 대학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지도 상승을 위한 부경대학교 내 벽화 동아리 저렴회와의 콘텐츠 제작입니다. 저렴회는 108명의 동아리원들을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학기 중 한 달에 한 번 벽화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벽화 봉사 동아리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 중 저렴회와의 협력 목표는 벽화라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기업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떤 벽화를 그리느냐? 바로 펫보자를 대표하는 포에버펫 장순양의 캐릭터를 벽화로 그리는 것입니다. 장순양이라는 펫보자의 대표 캐릭터로 묘생 30년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등딱지를 하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캐릭터 브랜딩은 이런 펜수나 두꺼비, 진로, 구도의 당근이 같이 되게 많은 기업에서 캐릭터를 활용해 홍보를 해오는 전략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조 유통업계에서도 MZ세대 팬덤 소비를 자극하는 캐릭터 산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순양의 캐릭터를 벽화를 통해 홍보하며 펫보자와 장순양의 인지도 상승을 목표로 저렴회와의 벽화 그리기를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1차 미팅에서는 저렴회와 비대면 미팅을 진행하며 봉사 일정과 장순양의 벽화 또한 삽입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차 미팅에서는 저렴회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펫보자를 소개하고 저희가 구상한 장순양의 보안을 전달하여 구체적인 벽화 장소와 지원금 일정 등에 논의하였습니다. 3차 미팅에서는 비대면 미팅을 통해 벽화 장소 사전 답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후보로는 공공 소유의 벽인데 장순양의 캐릭터 삽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답사했던 내용과 제가 비대면 회의를 했던 사진이고요. 저희가 이런 동안을 작성해서 동아리 측에 전달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안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벽화를 주민 생활과 주민들에게 자주량에 홍보하고 벽화를 직접 그리는 동아리 내 학생들에게도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장순양의 캐릭터를 통한 펫부자의 기업 인지도 상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영도구에 흰용을 마을과 같이 MZ세대들의 관광지로 높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캐릭터 홍보 활동이 충분히 기대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라고 저희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4K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 활동 현장에 고생하셨던 잘 나타났고요. 어쨌든 지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목표가 잠재 고객 확보와 좀 이미지를 올리자라는 형태인데, 조만간 다 뺄게요. 잘하셨어요. 조만간 다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원고를 읽는 형태는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소통을 단절시키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제가 계속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원고를 많이 안 보세요. 그 정도면 원고를 내려놓고 올라가시는 것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연습을 하시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들을 많이 하셨는데 고양이를 키우세요? 키웠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는 네. 거죠. 이게 저도 고양이를 키우진 않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뭐 여러 커뮤니티나 뭐 이렇게 이제 뭐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사실 길고양이라는 용어를 잘 쓰진 않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기업의 이미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성의 이벤트를 하셨는데 용어인 거죠. 예전 같으면 길고양이가 이제 도둑고양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객체를 인식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 변화가 되면서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제 길고양이, 그냥 직관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동네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뭐 동네 냥이 이런 식으로 언어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미지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용어 하나하나들까지 좀 신경을 쓰면서 실제 현장에서 길고양이라는 용어를 좀 쓰셨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담당 기업이 펫부자고, 펫부자는 실제 자료를 보니까 반려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커머스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이는데, 실제 맞죠? 반려묘,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네, 원래 그 반려견들까지도 함께 연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최근 들어서 반려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 내가 키우고 우리 집에서 내가 사료를 주고 우리 가족처럼 키우는 그런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대상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더 보이고, 그와 반면에 지금 후반부에 쭉 하셨던 것은 포켓이라는 동반이라는 동화를 통해 하는 그런 활동들은 반려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 좀 다르네요. 길고양, 유기동물 이런 쪽으로 대상을 바꾸시면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대상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동아리원들이 다 실제로 이 동아리 구원들이 반려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동아리원들을 잠재고객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활동을 함께 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협업 마케팅을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동반이라는 동아리를 선정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유기동물에게 뭐 먹이도 주고 급식소도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이런 활동들이 실제 펫부자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동아리 구원들이 그 동아리 측에서 길고양이들에게나 제공하는 사료들을
펫부자 측에서 구입하겠다는 정기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대표님께서 그 동아리에 판매하고 있는 사료가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을 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기동물에게 판매되는 요 주어진 먹이를 내가 가장 아끼는데 사랑스러운 내 반려묘에게 먹여도 된다. 그 연관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내 제품 잘 팔리도록 대상을 예쁘게 꾸며주는 그런 반려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반 유기견들한테 지금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 그게 일반 아주 아끼는 그런 반려묘들한테 이런 먹이를 줘도 될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제품의 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그 유기묘라는 그 대상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랄카드라는 오히려 그거는 그 반려묘들의 영양제 같은 거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제품의 질이 유기묘들한테 제공한다고 해서 뭐 내 사랑하는 반려묘에게 제공하는 사료로 쓰기에는 질이 떨어진다 이런 인식을 준 거는 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아리 부원들도 자신들에게 주는 자기 반려묘들에게 주는 사료로도 구매를 하고 펫부자에게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대상이 좀 다르지 않나. 펫부자가 목표하고자 하는 대상이랑 오케이 아까 뭐 동아리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이 조금 그래도 매칭이 돼야지 이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 일반 고객들한테 어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유기묘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와 함께 실제 반려묘들을 키우는 그런 고객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인가. 지금 그런 접근이 전혀 없거든요.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에게 매출로 어느 정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만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예선 발표 때 실제 그 활동을 많이 했던 동아리 그 조라서 좋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선 이후에 추가적인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예선 때 그 질문을 받았던 게 영도구의 홍보 효과가 정말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흰여울 마을과 같이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그 흰여울 마을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도구의 벽화를 그리고 하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벽화를 그 실질적으로 그리는 거는 저희는 이제 도안이랑 기획안을 동아리 측에 전달을 했는데 동아리 측에서 아직 그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추가 변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 내용이 넣기 좀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네, 그 이 과업의 주제가 잠재 고객 확보와 홍보죠. 네, 맞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게 수익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궁금한 거는 지금 1차 잠재 고객은 동반 동아리 학생들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동반 동아리 학생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홍보 활동도 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 정기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1차 잠재 고객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동아리 원들이 인플루언서의 그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2차 홍보의 개념으로 추가 다수의 2차 잠재 고객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네. 입소문을 타서 그렇게 전파가 될 것이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것을 위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거는 오랄가드 같은 제품을 협조를 하는 거죠. 네, 그 제품 협조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을 협조받기로 혹시 뭐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간 건 있습니까? 그거는 네. 그 대표님 저희가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고 구체적으로 대표님과 회장님이 그 제휴를 맺어가지고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떤 제휴 내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긴 한데 저희가 전달 받은 바로는 그 대표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쿠폰 같은 거를 10% 할인 쿠폰 같은 거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한 번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활동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어느 정도 이미지 상승이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그 회장님께는 우리 동아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네. 다른 이제 추가적으로 전파될 내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계속 하는 이유는 그 동아리 입장에서는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급받은 제품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이 동아리 이미지 제고라든지 본인들 혜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좋게 느껴지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재고 결국 매출 상승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얻는 이점이 있어야 이게 지속되는 관계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